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 8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너는 귀가 너무 얇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그냥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혹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얇은 귀 덕분에 많이 사기도 당하고 뭐 이상한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허덕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데 많이 빠지고 돈도 많이 날려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뭐 귀가 얇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고 실제로는 제 마음이 너무 나약했다, 마음이 여렸다.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멍청한 거다. 지혜롭지 못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봤다. 그런데 이런 심리나 명상, 이런 최면을 제가 쭉 공부하면서 느끼면서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나를 속이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결국 그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 결국은 내 잘못이 많다. 그래서 사람을 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고 경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실제 모습이 어떤 건지 사람을 보는 눈은 길러야 된다. 안목은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을 어떤 평가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가 100%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심리를 공부하고 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 배웠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술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무의식,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그래.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세상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 술 때문이야. 술만 안 먹으면 이 사람은 선비 같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이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술이 없이도 술을 많이 먹었어도 선비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술 먹었을 때 갑자기 공격적이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술을 먹었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에 가깝다. 왜냐하면 언젠간 술을 먹었을 때 이 어떤 괴물이 깨어나서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평상시에 이 사람이 선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이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모습이 본 모습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을 볼 때는 술이 잔뜩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라.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 술 기운에 의지해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술이 나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이 모습이 나한테 있었는데 의식적으로 숨겼을 뿐이고 억압하고 통제했을 뿐이다. 근데 술을 먹으니까 술에 의지해서 나의 공격성 분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술을 먹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화도 내고 속상한 거 털어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모습처럼 나중에는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이 모습이 서서히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도 괜찮고 술에 취했을 때도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감성적으로 더 풍부하고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결코 이 사람이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본래 모습이 있었는데 술에 의지해서 그 모습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났을 뿐이다. 두 번째,
그 한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저도 뭐 똑같아요. 강자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장님 앞에서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예의 바르고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한 척하고 자기의 어떤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약자 앞에서는 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자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계가 없어져요.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가면이 싹 사라지면서 자기의 본능,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을 보라. 그게 바로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고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대할 때도 나를 약자처럼 똑같이 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니면 나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나를 강자처럼 여겨서 나한테 잘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이 강자가 되고 내가 약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욕을 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잘해주고 겸손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짜다.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처럼 나를 또한 약자처럼 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을 가장 파악하기 위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장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라고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을 필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확률이 아주 높다. 강자를 대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된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뭐 그렇잖아요. 힘들어 봐야지, 같이 고생해 봐야지,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그 훈련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그 지옥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밥도 요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먹고 잠도 막 1시간 정도 잘 정도로 그냥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첫날 이튿날에 그 군대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거의 뭐 종교인 출신인가 봐요. 그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동기들끼리 싸우지 마라. 왜 니들끼리 서로 인상을 쓰냐.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나도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울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는데 야, 저 친구는 정말로 남다르구나.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많이 존경을 했거든요.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보고 배울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3일, 4일 되니까 그때부터 거의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실은 미치려고 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밥은 이 정도로 조금 주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동기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따뜻하게 정말로 성인처럼 말하던 그 동기가 결국은 밥을 먹는데 남의 어떤 동기들이 먹을 어떤 밥까지 혼자 다 그냥 욕심을 부려서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정말로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배고플 때는 어느 순간 자기의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구나.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냥 사이가 좋을 때, 사업도 솔직히 정말로 둘이 돈을 잘 벌 때, 그리고 사업이 뭐 승승장구할 때, 서로 사이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서로가 호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따뜻하고 배려하고 웃으면서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없어질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자기 인생이 꼬일 때나 그렇게 스스로가 어떤 풍지에 몰릴 때, 위기의 순간일 때 그 사람의 사실은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다가와준 친구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뭐 잘 나갔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멋진 친구인 것처럼,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너무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일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무의식이고 본능이고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일 때 그 사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봐야 된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자기 심장에서 와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좋아요, 전 당해도 싸요, 그냥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리석게 사는 게 긍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세상을 유익하게, 좀 희망적으로, 좀 꿈을 갖고 좀 어떤 좋은 방향을 보면서 좋게 화합하려고 하는,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정을 갖고 도전하려는 어떤 그런 마인드 상태가 사실은 이제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썩었어, 모든 건 끝났어, 이제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런 식으로 너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물론 세상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잣대는 아주 좋아요. 제가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잣대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 그 객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 세상 모든 인간 다 썩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생이 끝났어,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쉽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도갈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아주 부정적이고 여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자 관점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사람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인간인지 부정적인 인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변 친구를 보라. 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 결국 끼리끼리 놀게 된다. 동기 가뭉의 법칙.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친구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면 책 읽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면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면 주변에 대부분 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주변에 사기꾼 인맥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이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사람의 주변의 친구를 잘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길 수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한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된다. 그게 결국은 현재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100% 현재 모습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은 거의 안 변한다.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인간이 변하기 위해서 심리 공부를 하고 명상을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 원망하잖아요. 아직도 이제는 용서할 만한데 10년 전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 하나 내려놓는 거 어렵잖아요. 안 좋았던 기억, 생각 하나 끊어내는 거 죽도록 힘들잖아. 이 말은 그렇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거의 99.9% 이 사람은 과거의 모습처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딛고 바꿔서 더 성찰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는 거죠. 과거에는 진짜 개망나니로 살았는데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전교 꼴등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과거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힐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99.9% 맞을지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누군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과천선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결국 현재를 대변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생각이 10년 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현재 모습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도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을 유심히 듣고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못 봐요. 실제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결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돌 가수는 항상 열정적이고 착하고 동생 같고 귀엽고 뭘 해도 사랑스럽고 이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이돌 가수를 보면 아주 어린 왕자처럼 이 사람을 너무 좋게 포장하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가 결국 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평범한 그냥 친구일지 모르죠.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평범한 그냥 남동생이고 평범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 유명한 여배우를 보면 저 여배우는 이슬만 먹고 살아올 거야. 너무 청순해. 청순 가련해. 정말로 보호해주고 싶다. 결국은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만 너무 믿는다.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너무 현혹되게 된다. 그래서 제 이 말은 그게 가짜다라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현혹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행동을 미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결국은 정답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잘 속지 않고 완벽하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10개 물속은 금방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결국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취해야 될 제일 좋은 어떤 태도는 안목은 무엇이냐? 결국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귀고 관찰하는 것이 정답이다. 금사빠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너무 쉽게 확신해서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 너무 직감으로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저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오랫동안 친구로서 만나면서 파트너로서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뭐 불신을 하자, 인간은 못 믿을 존재다, 마음의 경계를 품으면서 그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천천히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을 보다 보면 내 자신의 마음도 훤히 보이게 될 거고 그 사람의 마음도 훤히 보이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라면 그걸 내가 미리서 알기 때문에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아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두면서 약간 멀어져 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